11월 3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눈이 내리면서 조교도 또 못하는 하루가 또 되었습니다. 조교도 못하는 바람에 일단 마필의 컨디션 현장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스포 조교, 갤럽 조교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마필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고, 또 역시 목요일날, 금요일날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자체가 워낙에 질퍽되다 보니까 조교의 양도 약간 뚝 떨어지고 약간 구보 위주로 많이 조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현장에서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주로에 워낙에 많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눈이 내린 날이 별로 없었어요. 1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체가 워낙에 소금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질퍽질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에는 또 기수들이 앞선에서 또 선행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워낙에 이렇게 정통으로 모래를 맞았을 때 말들이 약간 주춤되는 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로에서는 모래를 맞는 거하고 이렇게 완전 질퍽될 때 모래를 맞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뿌리는 거하고 그냥 뭉탱이로 날라오는 거하고 이런 차이기 때문에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주로를 한 번 더 파악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빠른 마필이 7번마 수양미인이 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7번마 수양미인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레이스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수양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문세용 기수가 한번 타봤어요. 한번 타보고 딱 자기 걸음만 딱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자기 걸음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자기 능력만 그렇게 치고 나가면 되는 마필이에요. 빠른 마필도 없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런 질퍽거리는 주로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수양메인이 충분히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중마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마 큐피드 K, 2번마 온도풀 세치, 이 두 마필도 계속적으로 인기권을 풀는 마필인데 1번마 큐피드 K 같은 경우는 채찍을 때렸을 때 약간 꼬리를 흔드는 단점, 2번마 온도풀 세치 같은 경우는 마차가 너무 작아요.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죠. 그 반면 4번마 중마포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중속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걸음이고 마지막 끝걸음 자체도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면서 모드에 대한 민감한 부분도 이번에는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기수 또한 장출 기수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마필을 맨바닥에서 아예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스 흐름을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도 말씀드렸던 엘도라도 해남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6번마 블루페이오라, 여기에 3번마 엘도라도 해남, 여기에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블루페이오라 같은 경우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3번마 엘도라도 해남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굳이 이번 경주 2번마 슈어니스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거예요. 그러면 한 3번째, 4번째 정도는 3번마 엘도라도 해남이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 바로 이때 모리를 피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균 기수가 이 마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문정균 기수는 이제 500승을 이제 4승만 남겨놓고 있는 기수거든요. 워낙에 이제 나이가 있는 기수이다 보니까 뭔가가 한타를 부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을 지난번에 해결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3번마 엘도라도 해나 이 마필을 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1번마 위즈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헤리카시미 기수가 기승하는데 지금 2억 기수가 지금 주행 검사를 하고 1분 2초 2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2억 기수가 탔는데 출발 자체가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하고 실전하고 스타트 타임이 0.1초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헤리카시미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 의외로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위즈 캠페인 자체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11번마 위즈 캠페인 이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번마 온두풀 동촌. 이거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온두풀 동촌을 제가 지난번에 이거 놓고 했던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1400m에서는 마지막에 지구력 자체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두풀 동촌의 김태훈 기수가 지난번에 역시 뭐 채찍도 놓쳐버렸습니다. 채찍까지 놓쳐버리다 보니까 말 자체를 아예 뭐 컨트롤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경주가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하고 좀 뭐 다른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조교 자체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조교 자체는 지난번보다 약간 떨어졌지만 컨디션 조율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온두풀 동촌 같은 경우는 경매가 5,2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그만큼 활동적인 기대치도 워낙에 높고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저는 한 번 더 3번번 온두풀 동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1번마 스마트 웨이온도 뭐 괜찮고 뭐 8번마 파워몬스터도 있는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뭐 16초대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즘 뭐 16초대 뛰는 마필도 허다합니다. 여기 뭐 14초 5 정도는 3번마 온두풀 동촌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온두풀 동촌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병권 한 마리는 9번마 큰행 돌풍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이게 약간 늑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고름거리가 설찬했던 마필입니다. 와, 이 마필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마필도 뭐 그렇게 큰 마필도 아니고 또 뭐 중속도 그렇게 뭐 부족한 마필이었는데 때리니까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문정경 기수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9번 흥행돌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블랙시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안쪽에 1번마 다이나믹송, 2번마 히어로 골드, 3번마 스피드 카라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부진마들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3번마 스피드 카라가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5번마 블랙시대 같은 경우는 정정희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요.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정희 기수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중속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뭐 아메리카 골드 이런 마필들도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잖아요. 그리고 정정희 기수의 스타일이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하는 거 마필보다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한테 더 성적이 나왔던 기수예요. 정정희 기수가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을 가지고 들어온 건 한 20번에 한 번, 두 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블랙시대를 지금 빅토아르 기술을 태우다가 강성호 쪽에서도 이제 정정희 기술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 딱 그거예요. 야, 선행을 한번 가봐라. 온사이드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마 블랙시대를 강성호 쪽에서가 정정희 기술을 태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마 이 블랙시대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은 조금 현장에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전반부 추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3번마 한샘 브레이싱. 지난번에 보니까 10번 게이트에서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종결 하면서 엄청나게 끈기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와, 중속도 있고 말이 좋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앞말입니다. 앞말 410kg대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용화 칸타카, 여기에 2번마 세네클래스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잡아 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 무빙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모래를 맞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2번마 세네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 선행을 가기 놔두겠습니까? 2번마 세네클래스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2억 기수의 스타일상
강경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여기에 1번과 용왕 칸타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혁 기수가 지금 1번을 안 타고 2번을 타고 있는데 1번 용왕 칸타카도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 박태종 기수도 이거 못 들어오면 다음엔 또 뺏길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앞선에서 인기마 요거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필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마리를 가져가겠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좋아져 있는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이 기수들이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레이스를 전개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판단이고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확실히 좋아져 있는 만큼 이번 오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번마 온토플 시킹이 되겠습니다. 뭐 8번마 큐피디 또 뭐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뭐 능력이 있고 여기서는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 할 필요도 없고 뭐 선행도 가능하고 7번마 테마 탄생에 간다면은 테마 탄생을 보내놓고 외곽에서 큐피디 이시 뭐 선이 외곽에서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경주 편성이죠. 그만큼 마필의 능력 자체가 있다는 거 판단이고요. 1번마 온토플 시킹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예전에 8월 25일 경주 때 신영철 기수가 안쪽 2번 게이트를 차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지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마지막의 끝걸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직전 경주는 8번 게이트에서 빅토리 기수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코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와 얘는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추이표로 타는 게 더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갇혀버려요. 7번마 테마탄생, 8번마 큐피디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하면은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온토플 시킹이라는 거죠. 빅토리 기수가 이거를 몰고 엄청나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해도 이 마필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지 못합니다.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일단 선두권에 치고 나가야 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온토플 시킹이에요. 4번마 청구jet도 중속에서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도 지난번에 약한 경기 편성이 때문에 반응하지만은 저는 1번마 온토플 시킹이 직전 경주의 추입 앞말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기본기가 있다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저는 1번마 온토플 시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9번마 대성스타는 약간 자세가 높은 마필입니다. 자세가 높은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게이트가 9번 게이트가 밀려 있어요. 이번 경주가 1600m 경주 편성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앞선에서 좀 움직여야 될 세력이죠. 5번마 베스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계속 인기권에 팔렸던 마필이죠. 그런데 둘 다 선행을 가야 돼요. 5가 선행을 가고 9가 바로 따라붙는 전력이거든요. 5가 선행을 가고 9가 바로 붙어요. 근데 이 김정준 기수도 지금까지 이 마필을 지금 송몽기 쪽에서가 계속 김정준을 지금 밀어줍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정준이가 이거를 따라가는 전개를 해보려고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또 주로도 워낙에 질퍽질퍽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게이트 조건도 이번에는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직전경 1600m에서 9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는 건 좋고 이번에는 1600m 안쪽 5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는 거예요. 9번마 대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승인 편저도 하고 협건도 신청하고 이 장구의 변화를 좀 많이 줬는데 너무 조교의 강도가 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셌는데 이번에도 조교도 너무나 세게 하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기 2두의 마필 노려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잡아가는 마필입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씩 잡아가는 마필인데 이번이 딱 걸렸다고 판단됩니다. 흐름도 너무 빠른 흐름도 아니고 너무 느린 흐름도 아니에요. 거기에 딱 맞아서 이번에 적정거리에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힘도 어느 때보다 많이 찼습니다. 인기마 두 마필은 아예 뒤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공략할 생각입니다. 다 불안해요. 오버마 베스트로 지금까지 한 번도 최선을 다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매번 최선을 다했고 9번마 대성스타도 아직 어린 2세 마필이지만 여기 1600m 외곽 10번 아니 9번 게이트 거의 뭐 끝번이죠. 1600m를 코너를 돌기에는 또 어려워요. 또 주로가 또 소금을 뿌려놨기 때문에 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미끄러워요. 코너링에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 인기 2두 조합 노려보지 않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번마 온도풀 스프릿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여기도 약간의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 편성이죠. 4번마 칸누트가 선행식으로 에이스를 전개하는데 여기 안쪽에 5선 브레인도 빠릅니다. 5선 브레인 같은 경우는 다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얘는 장거리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1400m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5선 브레인 같은 경우 약간 포크레인식 이렇게 주법을 쓰는 마필인데 얘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가지 못하면 이 주폭 자체가 안 돼요. 4번마 칸누트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온사이드하게 못 간다는 거죠. 여기 외곽이 10번마 히어로 질주의 유현병 기수. 부산에서 이제 유현병 기수가 와서 서울에서 기승하고 있는데 유현병 기수는 중속에서 힘 한 배를 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마필이 가면 가는 대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주는 기수예요. 그렇다면 2번, 4번, 뭐 여기 10번, 2번, 4번, 10번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약간 싸우죠. 8번마 온도풀 스프릿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단점은 있습니다. 워낙에 마체가 작은 앞말이기 때문에 428kg대, 430kg대 좀 잘 뛰는 마필인데 작기 때문에 힘쓰기가 좀 힘들어요. 부담량이 55.5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주력을 보시면 4번에 5번의 경주에서 다 앞말 경주가 아닌 일반 경주, 앞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제대로 레이스를 운영하지 못했어요. 근데 몸싸움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문병기 쪽에다가 다시 장초의 기술을 불러다가 기승을 시킵니다. 꾹 잠고 있다가 라스트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8번마 온더풀 스프릿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번마 히어로 질주도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 마필은 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장추열 기수하고 맞아요. 장추열 기수는 아니 장추열 죄송합니다. 이건 8번 원더풀이 장추열 기수고 10번마 히어로 질주는 유현명 기수입니다. 이 마필은 꾸준하게 전 구간을 뛰는 마필입니다. 420km대의 마필인데 꾸준하게 말이 뛰다 보니까 말이 무리해서 가면 안 돼요. 그냥 유현명 기수 스타일대로 그냥 가는 대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돼요. 2번, 4번 보내놓고 외곽에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 따라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요게 딱 제가 봐서는 유현명 기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냐 생각됩니다. 예전에 10월 19일 날 혜원용마한테 이상규 기사가 이겼을 때 모습을 보면 그때 그렇게 뛰었어요.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으로 무빙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그게 2번이라는 거죠. 이번 찬스 맞은 만큼 10번마 히어로 질주 요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로보카브걸, 1번마 스터닝 레이디 이 두 마필이 살립니다. 근데 둘 다 이동화 기수와 송재철 기수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불안한 기수죠. 1번마 스터닝 레이디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번마 로보카브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는 기수죠. 근데 이동화 기수가 중간에서 힘 한 배를 하느냐, 힘 한 배를 안 하는 기수입니다. 그렇다면 1번하고 3번하고 두 마필이 앞선에서 약간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릴 수 있는 마필 한 3마필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6번마 성은크라운 되겠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지난주
일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00m에서 이 성은 크라운이 1분 27초대의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거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800, 1400m, 1800, 1800, 1800, 1800 거리만 계속적으로 장거리 경주에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번에 보니까 14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교를 딱 올렸는데 아예 김정준 기수가 스타트 때부터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아예 바닥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철경 기수이기 때문에 3코너부터는 이번에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이관호 쪽에서도 마필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철경 기수를 불러다가 직접 조교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명진불패. 직전 경주는 진짜 뭐 빅토르 기수가 야 말을 왜 저렇게 탈까? 진짜 너무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와 진짜 이거를 왜 저렇게 완전히 뭐 개판으로 진짜 외곽으로 뱅뱅뱅 이렇게 좁아 들려서 그냥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병기 조교사가 이거를 다시 빅토르를 불러다가 조교를 시키면서 기승을 시킵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실격을 당하고 있는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잘못 탔어요. 스타트도 이제 실패를 해, 꾸벅해가지고 스타트 자체가 아예 실패를 했지만 그렇게 타는 거는 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 빅토르로 다시 한번 기승한 거 보니까 뭔가가 약간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외곽에 10번마 슈팅 리버스. 이동진 기수가 지난번에 타면서 맨바닥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가 워낙 이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정권까지 붙으냐가 중요해요. 근데 10번마 슈팅 리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 아예 바닥권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바닥권에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마필도 컨디션 자체가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 흐름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도전이 가능한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구경주 6번마 성은 크라운, 8번마 명진 불패, 10번마 슈팅 리버스 요 세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뉴돌콩 부담량이 너무 높습니다. 부담량 3.5kg나 올라가 있는 상태고 5번마 용암마랭고도 지금 최근 56,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매번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량의 두 마필이 다 민감해요. 뉴돌콩도 58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뉴돌콩도 536에서 추진력을 발휘했는데 뭐 말은 잘 뛰는데 부담량이 문제고 용암마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57의 부담량이 문제고. 근데 이제 이혁 기수가 선택한 마필은 5번마 용암마랭고예요. 그러니까 5번마 뉴돌콩하고 5번마 4번, 5번에 다 뛰어봤는데 이혁 기수는 지난번에 우승했던 뉴돌콩 58이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제가 봐서는 5번마 용암마랭고를 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는 복병권은 8번마 아크로마린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8번 아크로마린 지금까지 못 뛰었던 이유는 뭐냐? 모래 때문입니다. 모래를 계속 맞았어요. 지난번에 5번 게이트, 뭐 외곽에 11번 게이트, 지금 이제 실격을 당하면서 지금 두 번의 경기에 뛴 겁니다. 근데 계속 모래를 맞는데 지난번에 스타트 약간 꾸벅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9번마 볼린이 선행을 가는 거예요. 볼린도 지금까지 막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뭐 장구를 다시 바꿨어요. 장구를 신청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구를 신청해도 중속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하기 위해서 외곽 10번 또다시 뭐 개판으로 탈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8번만 아크로 마린 같은 경우는 문정균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3코너부터 2코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는 거. 흐름 빠르지 않아요. 9번하고 5번만 용암발인고 이런 말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1번만 베스트 로드도 끌고 가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편성에 맞춰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한 거예요. 여기서 중속이 빠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정균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무빙 뜨는 거. 그냥 쭉 뜨는 거. 요거가 아쿠아마린이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교를 다 해놓고 한 번 더 출전 주기를 좀 늘렸어요. 지난주에 원래 출전을 해야 했었는데 출마동작이 떨어져서 한 주 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8번만 아쿠아마린 요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분할된 편성인데 상대들이 좀 많이 강하죠. 1번마 짜릿한 자유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순발력,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9월 7일 경주 때는 워낙에 강한 에이스다 보니까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조금 뭐 안쪽에 있다가 이 김철호 기수가 추입 타임을 잡으려다가 너무 참고 있었던 게 패배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는 빨리 승부 타임을 잡았죠. 한 템포 빠르게 그냥 쭉 올라오면서 추입 타임을 잡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스트 점프한테 구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잘 뛰어졌고요. 이번에 이제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3번마 대사리가 가고 4번마 스피디온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짜릿한 자유가 바로 붙을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이번에는 김천호 기수가 매번 말 탈 때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참고 탑니다. 너무 참고 타고 너무 이렇게 타는 바람에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봐서는 1번만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는 약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조금 더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전반부 경주는 좀 주로를 좀 더 파악하시고요. 후반부 경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도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니 헷갈리면요, 마스크, 장갑 꼭 착용하시고요. 길거리 다니실 때 호주머니 손 놓고 다니지 마시고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추운 날씨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정말 건강에 악화가 될 수 있는 경기 하기 때문에 꼭 마스크, 장갑 필수이고 따뜻한 물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열심히 분석해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